안녕하세요. 머니다큐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증시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곧버스에서 거의 100일간을 버텼는데, 이 100일 동안 제가 그 현물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저는 거의 30% 가까이 손실을 보고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이나마 현물 투자를 조금 시작하긴 했지만 뭐 수익률이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며칠 안 됐기 때문에요. 다행히 제가 그 곧버스 손절하고 나서는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일단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의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완전 최고점까지 도달을 한다면요. 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고평가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지나치게 비싼 건 사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대부분이고,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처럼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죠. 물론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는 있지만,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오른 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시장에서 PER이나 PBR 같은 그 지표를 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무색해졌을 만큼 그냥 앞으로의 성장성만 보게 되는 시장이 열렸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PER이 380배예요. 지금 직전 4분기까지의 뭐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겠죠. 물론 올해 1분기까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추정 PER은 앞으로의 기업 이익을 반영했을 때 이 정도 주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지표도 51배 수준. 네. 뭐 PBR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제조업은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성장주 같은 경우는 PER 지표를 많이 보는데, 물론 앞으로 성장성과 그래도 51배는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애플 같은 경우가 약간 30배 정도 수준이 되고요. 애플보다 LG화학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증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57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이랑 뭐 아세안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포털 사이트에서는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현재까지는. 카카오는 추정 PR이 92.86배. 카카오는 실적이 한 번만 휘청거려도 크게 조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들어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평가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주라는 느낌은 없고, 다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대비했을 때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싸 보이는 거지, 절대 하나솔루션도 싼 종목은 아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은 바이오에 관한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대장주로서 들어간 거지, 이것도 가격상으로는 절대 싼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종목인 거죠. 그나마 제가 들어간 종목 중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안 좋은 경기 상황에서도 다른 자동차 업종 대비해서는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내수 쪽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올라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뭐 추가로 들어간 종목들도 뭐 나쁘지 않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과 신한 레버리지 은선물을 들어갔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셀트리온하고 하나솔루션이 이제
외국인과 개인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제가 들어가고 하루 만에, 어제까지만 해도 매수세였던 이 매수 세력이 거의 대부분 빠져나가 버려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들어와줘야 굉장히 강할 수가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같이 매수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강하고, 삼성생명 또한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주가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래요. 지금 만약에 LG화학을 사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들, 제가 볼 땐 5%만 빠져도 개인 매수가 굉장히 크게 유입될 것 같아요. 10%가 빠진다? 그러면은 지금 증권 쪽으로 예탁금이 거의 한 50조가 쌓여 있다는데 엄청난 매수가 또 들어오겠죠. 왜냐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대기 자금이 있어서 단기간에 폭락이 어렵지 않을까. 다만 미국이나 유럽 쪽 증시가 저번 코로나처럼 폭락장이 연출된다거나, 미국이 갑자기 미친 척하고 경기 부양책을 중지를 한다거나 금리를 올린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만 터지지 않는다면 증시를 전 고점인 2600포인트까지는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건 제가 이제 오를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진짜 폭락이 시작된 건가 라는 두려움도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의 매수세를 힘에 얻고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와줬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해요. 왜냐면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냥 너도 나도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 시점에서 패닉셀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죠. 정말 웃깁니다. 전문가들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주가가 떨어지면. 근데 이런 장에서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가치 대비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전망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말들이 다 이 살짝만 다르게 표현하면 양쪽으로 다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전문가의 말들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서 그 원칙 매매를 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그리고 지금 이런 버블장에서 언제든지 나는 손실을 몇 프로 이상 손해를 봤을 때 꼭 손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지금 있는 이 버블에서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소폭이라도 수익을 내시고 마무리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앞으로는 증시가 폭락을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도 곧버스는 안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옵션으로만 대응하지 다시는 곧버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은 거는요, 은 선물이 장 막판에도 조금 더 올라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버블 경제에서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